항상 누군가 옆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후배들에게 뭔가 기회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막상 후배들에게 뭔가 밥이라도 사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더니 안녕하세요, 임정진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에도 이 사회에 변화를 좀 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청소년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해외 입양인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를 또 동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몇 권 쓰셨죠? 아마 한 140권 정도? 예, 그렇게 140권. 그 정도 되는. 왜냐면 정확치가 않은 게 어떤 거는 이렇게 여러 명이 왜 같이 쓰는 책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리라이팅 하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제 이름이 들어가긴 했지만, 제 창작으로 말하기가 좀 애매한 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몇 권이라고 딱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터넷 서점에 제 이름을 쳐보면 한 140권 정도? 네, 그렇게 뜨더라고요. 네. 저는 한 권 쓰고 나서 기진맥진해서 기절했었는데, 네, 140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펜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쓰신 이 비행기에서 쓴 비밀 쪽지라는 이 책은 또 열린 아동 문학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이런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사실 저는 또 그 해외 입양인 동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해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면서 또 굉장히 뭔가 가슴 한켠이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회 변화가 필요한 이런 테마를 또 잡아내고 또 그거를 또 글로 쓰시고 책으로 내시고 또 그거를 넘어서서 뭔가 3D라고나 할까요? 어떤 입체적인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이렇게 해오실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좀 궁금합니다. 책을 계속 쓰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재주가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쨌든 글 쓰는 거밖에 그러니까 진짜로 막 중간에 그런 생각 나도 이제 업종을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바꿔보려고 생각을 해보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글 쓰는 걸로 뭔가 승부를 내는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고 저는 계속 책만 쓴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과자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었고 백화점에서 일한 적도 있었고 방송국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뽀뽀뽀에서도 일한 적도 있었고 EBS에서 일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거친 그런 그 분야는 재건축 재개발 카피라이터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동안. 그때는 정말 재건축 재개발 그 현장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수주전 하는 거 카피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어쨌든 글 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일했을 때도 백화점 그 전단지에 들어가는 광고 문구 뭐 이런 거 쓰고 과자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 사보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글 쓰는 일과 연관이 되는 직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잡지사에서 일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이제 어쨌든 책 쓰는 일을 놓지 않고 이렇게 병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서울 디지털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잘한 일들을 여러 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하나만 굵직하게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별로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게 그런 일들이 다 내가 나중에 원고 쓸 때 이런 소재들을 다 갖다 써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약간 버티는 것도 있어서 다 글밥이 되는 거죠. 다 이게 뭔가 소재가 될 거야. 나중에 내가 쓸 때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는데 저런 사람 캐릭터도 나중에 글 쓸 때 쓰면 재밌겠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만 가지고만 생각하면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이것도 나중에 글 쓰는데 도움이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덜 힘들고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글 쓰는 일을 하면서 계속 왔었고 그리고 이제 제 첫 책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책이다 보니까
그 책도 영화랑 또 연관이 됐던 책이었고, 그 책은 제가 판권이 없어요. 그거는 영화사의 판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저한테 소설을 써달라고 의뢰가 왔던 거기 때문에 판권이 저한테 없고, 그 다음 책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예, 거기부터 제가 판권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저한테 그 의뢰가 왔던 것도 실은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잡지사였어요. 청소년을 위한 주니어라는 잡지사였는데, 거기서 계속 학생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실은 그 일이 저한테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쨌든 그때 막 한창 그 청소년들이 너무 자살 많이 하고 이럴 때여서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그 영화에 이제 소재가 된 거고, 그걸 가지고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출발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제가 그 청소년들 만나고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소설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것들도 계속 이제 어린이 책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청소년 책에서 어린이 책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계속 이게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이거를 계속 좀 들여다보게 되는. 근데 그게 아마도 처음에 일을 기자로 시작을 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학으로 시작한 작가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저는 문학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일로 시작한 네네. 거거든요.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일로 시작하고, 그 일이 문학과 연관되는 일이 된 건데, 처음부터 아마 제가, 나는 문학이 너무 좋아. 나는 작가가 돼야지, 문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좀 다른 방향의 책을 쓰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잡지 쪽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잡지사에서 일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적성에 되게 잘 맞았고, 또 배우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보하러 갔을 때도 이제 과자 공장에서 사보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가서 이게 그냥 일반 잡지 할 때랑 또 다른 거를 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그냥 잡지 할 때는 그 분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가수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그 당시에 스포츠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 그 당시에 뭐 시인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이런 분을 만나서 그분들 기사가 잡지에 실리잖아요. 근데 딱 과자 공장에 갔더니 3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기계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오븐을 한번 식히면 오븐을 다시 데우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뜨거운 오븐을 그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3교대로 들어가서 그 기계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그 유명한 분들이 세상을 이끄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잡지 일할 때는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 이 분야에 그 굉장히 높으신 분, 또 이 분야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신 분만 계속 만나니까, 이런 분들이 세상을 이끄는구나, 이런 분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그냥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정말 생산하는 공장을 딱 가봤더니 3교대 근무를 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를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잖아요. 이분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이분들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이후에도 뭔가 현장의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해외 입양인들을 소재로 또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해외 입양인들을 이렇게 처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꽤 오래전인데, 제 책 하나가 프랑스에 번역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꽤 오래전인데. 근데 그 책이 이제 왔는데 그 뒤를 보니까 출판사 이름이 찬옥 이렇게 써 있는 게 한글로. 그래서 제가 이게 프랑스 출판사가 아닌가? 한국 출판사가 프랑스 지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원래 책을 냈던 출판사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프랑스 출판사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프랑스 출판사인데 어떻게 회사 이름이 로고가 이렇게 땅콩처럼 생겨갖고 거기 찬옥 이렇게 한글이 써 있냐? 진짜요? 네, 그래서 그리고 찬옥 에디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한국 출판사 아니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요, 대표님이 되게 젊으신 분인데 한국 입양인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출판사 대표님. 네,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대학교 때 왜 그런 대학생들 왜 창업자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획서를 내셔가지고 그 출판사를 창업을 하시고,
한국 책 중에서, 한국 어린이 책 중에서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역사를 소재로 한 책만 골라서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해서 책을 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몇 년 있다 그분이 한국의 그 부산의 무슨 책 축제에 이렇게 초대가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던 작가들이 다 내려가서 그분을 만나고 저녁 식사도 대접하고 얘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대표님한테 우리는 당신을 내다 버렸는데 당신은 한국을 알리려고 이렇게 이런 책들을 내주다니 우리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그 한국의 신화 중에 바리대기라는 그 바리공주 신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 바리공주가 부모가 버렸는데 나중에 그 바리공주가 부모의 목숨을 구해주는 너무 힘든 일을 하잖아요. 당신이 우리한테는 바리공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입양인 예전에 우리가 입양 아라고 그랬잖아요. 애기들이었으니까 1살, 2살 이런 애기들이었으니까 우리가 보냈던 그 애기들이 이렇게 커서 이제는 자기 한 몫을 하고 한국과 그 자기가 자란 나라를 뭔가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인재로 컸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이게 우리가 보냈던 그 수많은 그 입양 애기들이 지금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비로소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전 세계에 한글 학교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한글 학교 교사 연수에 제가 파견이 돼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글 학교 선생님들을 이제 만났는데 특히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우리 학교에 입양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게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제도가. 그래서 현지인처럼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한글 학교는 원래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인반을 따로 꾸리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성인반을 만약 꾸리면 그거는 한국에서 지원받는 거 갖고는 커버가 안 돼서 그러면 굉장히 수업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이래서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그럴 때 자기네들이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별로 없어서 되게 안타까워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분들이 한국어를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제 하면서 이제 그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뭐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입양인들은 그 나라에서 뭔가 다 성공하신 분 얘기만 우리는 듣게 되잖아요. 어디서 뭘 해서 사업에 성공을 했다, 뭐 어디에 장관이 됐다, 뭐 막 이런 얘기만 듣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실은 그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1%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고 정말 과반수 넘는 분들은 고통 속에서 사시는 분이 너무 많고 힘들게 사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계속 듣다가 이거는 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실은 더 이제 놀란 거는 그런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입양 보내는 건 정말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막 이렇게 핑계를 좀 댈 만한 게 있었지만 아직도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상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려면 실은 여러 가지 뭐 법이나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개인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려면 결국 나중에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어린이들도 이거 알아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어린애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 어린이가 10년 뒤에 투표하는 투표권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실체를 좀 아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동화책으로 엮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스토리를 많이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 좀 다양한 케이스를 고르고 근데 그거를 뭐 다큐멘터리처럼 쓸 수는 없어서 이제 거기다가 제가 약간의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단편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쓰게 된 거죠. 네, 저는 읽으면서 너무나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많고 또 예. 몰랐던 부분들도 예. 좀 새롭게 알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읽어도 좋지만 저처럼 어른이 읽어도 예. 네, 너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가님께서 국문과를 나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아랍에미리트에 나가셔서 한국 책을 또 소개하셨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프랑스에도 선생님의 책이 또 이렇게 수출이 되었었고 이런 일들을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 책을 가지고 또 글로벌 사회로 이렇게 나가게 되셨는지 그런 커리어들이 어떻게 넓혀지고 또 발전되게 되셨는지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 우연한 기회들이 오는 네. 건데요. 실은 그 우연한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내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열심히 잡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기회를 주변에서 항상 주셨어요. 네. 제가 일부러 막 뭘 해야지 이렇게 한 적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실은 저는 학위도 없거든요. 뭐 석사도 없어요. 예, 그래서 대학에서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디지털 대학이 처음 생길 때 이제 실무를 아는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아동문학 쪽에서 책을 많이 냈다 보니까 저를 이제 연락이 와갖고 이제 했는데 그때도 저는 디지털 대학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를 때였었고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셨냐 그랬더니 학부장님이 어떤 동아 작가님이 저를 소개해 주셔서 그분이 이 선생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다는데 저는 그 작가님이랑 정말 무슨 행사 때 안녕하세요 인사한 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한 분이 아니에요. 네. 책은 서로 다 알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 아니었는데 그런 분이 오히려 저를 추천해서 가게 되고 막 이랬었는데 실은 뭐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무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실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협회 같은데 이제 그 작가들 협회도 있고 뭐 이래서 협회 같은데 들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는 그 분이 한 분이 KBBY라는 단체의 회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전화를 하시더니 여기 좀 회원으로 가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뭔지도 모르니까. 네, 그랬더니 뭐 국제 교류를 어린이 책으로 국제 교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무슨 내 책이 어느 세월에 국제 교류를 하겠어. 이제 한국에서 팔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이제 선배님이셨는데 그 선배님이 아니 지금 이게 뭐 법인같이 뭐 어디 등록 단체를 해야 되는데 회원이 1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7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채워야 되니까 좀 자기가 꼭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배님이 뭐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뭐 가서 그럼 내가 머릿수라도 채워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입을 하고 이제 그 활동을 뭘 하나 보니까 이게 IBBI라는 국제 단체가 있고 거기에 한국 지부가 KBBI고 전 세계와 교류를 하는 어린이 청소년 책을 가지고 교류를 하는 그런 단체였던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정말 it happened to be라고 네, 얘기할 어떤 수 있는 일인지 거네요.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선배님이 뭐 하시는데 도와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책을 추천해서 뭐 국제 안데르센상 후보도 우리가 후보를 추천하고 린드그렌상 후보도 우리가 다 추천한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데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IBBI에서 이제 세계 총회를 2년마다 하는데 제가 처음 갔던 거는 그 아시아 오세아니아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발리에서 한다고 그게 이제 공지가 이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영어를 이렇게 막 썩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버벅거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국제 행사를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발리라고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무슨 신혼여행을 이렇게 해외로 가고 이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세월에 우리가 발리를 가보게 해서 제 이제 동료 작가 한 분을 꼬셔가지고 그 선생님도 그렇게 막 해외 그렇게 가보신 적이 별로 없는 분이셨어요. 선생님 여기 발리에서 이걸 한다는데 우리 여기 가보면 어때? 그랬더니 그럴까? 우리가 언제 발리를 가보겠어? 이제 이러면서 그럼 발리를 가보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근데 가면 우리도 뭐 하나 발표를 해야지 그냥 가서 구경만 하면 너무 싱겁잖아. 막 회비도 많이 내고 가는데 그럼 우리도 가서 뭘 좀 발표하자. 그러고서는
둘이 이제 각자 발표할 걸 준비해서 그거를 막 또 막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막 또 애워가지고 막 PPT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가서 와. 거기 가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겁도 없이. 네, 엄청난 근데 일이죠, 사실. 네, 근데 네. 저는 또 내가 만든 PPT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한글 파일로 된 거를 가져갔나 봐. 그러니까 네. 거기서 당연히 안 뜨지. 네. 근데 이게 국제 교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글 파일이 전 세계에서 다 되는지 알았던 거죠. 갔는데 글씨가 안 뜨는 거예요. 하고 막 진짜 눈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그림만 보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원래 거기 있는 걸 내가 읽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고 그림만 보여주면서 이제 어쨌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선생님은 또 이제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JBB와 일본 분들도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같은 문영수 선생님이셨는데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일제강점기 얘기하고 그때 징용 갔던 얘기 네. 또 일제강점기 때 할 수 없이 이렇게 뭐 북한도 같은 데로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강제 이주 당해서 네네. 고려인들이 막 강제 이주 그렇죠. 그런 네. 얘기들이 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일본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효 선생님도 이걸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막 저분들이 어떻게 나중에 반응을 할지 좀 약간 걱정이 되셨대요. 근데 어쨌든 거기 오신 분들은 다 책을 많이 읽으시고 교양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잘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네. 일본이 그런 나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싶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더 열심히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제 네. 또 제가 회장도 맡아서 2년 네. 동안 이제 봉사한 적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게 한국에 너무나 좋은 작품도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 작품이 한국에서만 묻혀 있는 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국의 출판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너무 작아서 네. 좋은 책이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 2년 좀 팔리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묻혀서 안 팔리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작가들이 이 책을 써도 어떻게 보면 애만 쓰고 어떤 성과를 맛보지도 못하고 네. 지쳐 나가 떨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수출밖에 길이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문화를 수출하는 건 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예. 너무나 쉽지 자동차를 않죠. 수출하는 것도 어렵지만 문화는 네. 그거 이상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그 벽을 허무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계속 우리 책을 외국에 소개하는 일을 계속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KBB와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한국에 오시면은 네. 제가 모아놨던 책들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업하실 때 교재만 네. 하지 마시고 이런 책을 좀 보면서 수업에 스토리를 좀 가지고. 써달라고 네. 이제 막 부탁을 드리고 근데 또 거기에서는 막상 그런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책도 좀 보내드리는 운동도 해서 한 번은 이제 막 이렇게 모집을 했더니 너무나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한 1,500권쯤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박스마다 해서 여러 나라의 한글학교에 다 보내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그 한글학교에서 이제 그 우편 요금을 이제 부담을 하시는 조건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해갖고 또 보내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자꾸 알려야 이게 좋은 거가 있다는 걸 알려야 그리고 한글학교 어린이들이 나중에 크면 실은 한국과 그쪽 나라를 이렇게 이어주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내가 옛날에 봤던 한국 책이 너무 좋은 책이 많았어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이런 책을 그 나라에 소개하는 일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는 그 청년당 밥상에 대해서 좀 제가 듣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청년당 밥상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 처음에 선생님이 한식집을 여셨나 이렇게 생각을 집에서 밥도 못 하는데 무슨 한식집을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청년당 밥상이라는 그 이름으로 상 이름을 네, 상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어워드거든요. 그쵸, 예, 네. 예. 그래서 좋은 책을 쓰신 작가님들한테 주는 상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 상 중에는 뭐 안데르센 상 아까 말씀하셨던 린드그렌 상, 네, 린드그렌 상 이런 거가 있는데 한국에는 청년당 밥상이 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상이고 네. 예, 그냥 제가 개인이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이제 시작하면서 네. 이제 다 막 모임도 못 하게 될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이전에 그 그림책 읽는 아이라고 그림책 작가를 모시고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북콘서트 하는 거를 한 6년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뭐 예산이 끊어지고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막 닫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어도 어차피 못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났었거든요. 내가, 이걸 계속 할 줄 알았는데, 뭐 예산도 끊어지고, 막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생겨서, 더 이상 못해서 막 엄청 속이 상하면서 문을 닫았는데, 딱 닫고 나서 2달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하고 싶어도 어차피 못했구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할 때가 되었었던 거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차분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침착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림책은 뭔가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이제 뭐 직접 모이지는 못하지만, 뭐, 그 그림책을 연구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지고, 뭐 그림책을 가지고 뭘, 2차 그 책들, 그러니까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뭐 이런 책도 엄청 나오고, 뭐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모임하시면서 뭐 같이 책 읽기 뭐 이런 것도 뭐 못 모이니까 뭐 줌으로라도 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이 뭔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게 이제 굉장히 기쁘기도 했고, 내가 그때 6년 전에 그거 할 때는 정말 그림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그림책이야, 동화책이야, 뭐 그림 동화책이야, 막 이러면서 용어 자체도 그림책이라는 용어 자체도 약간 낯설어 할 때였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림책이 또 이렇게 활성화되는 세상이 왔네? 좋네?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잠깐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죄다 그림책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네. 동화책을 아무도 안 읽어. 그래요. 네. 근데 실은 그림책을 읽다가 이게 글책으로 또 이렇게 넘어와야지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래서 읽기 능력이 더 향상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림책만 가지고 뭐 이거가 이래서 좋고 이거는 이래서 좋고 계속 그림책 좋다는 얘기만 하시지 아무도 동화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데 너무 한쪽에 몰리는 거는 그거는 좋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뭔가 균형 있게 이렇게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우르륵 몰리면 실은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시소 같은 거가 한쪽에 몰리면 이쪽이 그냥 쿵덩 하면서 오히려 더 밑으로 빠져버리는, 이게 균형이 맞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나는 뭐 그림책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응원할 만큼 했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제는 동화책을 응원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림책 말고 뭐 그게 동화책이든 아니면 뭐 평론집이든 어쨌든 어린이 청소년 책에 관련된 그런 책을 내시는 분들을 내가 뭔가 응원하는 거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떻게 응원을 하지 하다가 뭔가 상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개인이 무슨 상을 뭐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가, 근데 뭔가 상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문학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 내가 이제 좀 나이도 이제 조금 먹었으니까, 이제 후배들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선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선배로서 후배한테 밥 한 번 사주는 거 정도로 축하를 해주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럼 밥상을 주는 걸로 하자. 뭐, 밥을 같이 먹으니까 밥상을 주는 걸로 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작업실 이름이 청년당이었기 때문에, 그럼 청년당 밥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뭐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권하고 싶은 또는 사람들이 좀 한 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는 책을 한 달 안에씩 골라서, 근데 그때가 이제 딱 그 4명만 모일 때였어요. 그 코로나 그 지침이 4명 이상은 못 모일 때니까 어차피 사람이 많이 모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 빼고는 3명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작가, 화가, 편집자. 어린이 책은 다 화가가 있으니까. 딱 4분이서 이제 시작하시게 네, 4명이만 모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 빼고 그럼 작가, 화가, 편집자 3명을 모여서 뭔가
이렇게 약간의 세레모니 비슷하게 뭔가 상장을 내가 손으로 막 써갖고 드리는 그 이제 뭐 퍼포먼스를 하고 네.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걸로 그리고 이제 간단한 기념품을 제가 만들어서 네. 머그컵에다가 표지 이렇게 인쇄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해서 선물로 드리는 거를 해갖고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작가도 작가지만 실은 화가 선생님이나 편집자님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왜냐 그분들은 항상 뒤에 숨어있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을 수십 권을 만들었지만 이거 가지고 상을 받아본 게 처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평소에 느꼈었거든요. 항상 뒤에서 너무 수고하시는데 저분들은 아무도 이렇게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실은 만약에 그때 5명이었으면 저는 편집 디자이너까지 부르고 싶었어요. 실은 네. 디자이너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네. 디자이너가 이렇게 빗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4명에서 이제 작가화가 편집자 이렇게 불러서 이제 밥 사드리는 거라서 밥상을 한 거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작업실이 그때는 이제 청계천에 세운상가에 있어가지고 세운상가에서 이제 그쪽에서 구경하다가 옥상에도 올라가서 막 그 서울 시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빌딩 하나씩 골라 막 이러면서 너 뭐 갖고 싶어? 어떤 빌딩 가세요? 하나씩 골라 가져 막 이제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밑에 내려서 청계천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이제 작업실을 쪽으로 이제 강남 쪽으로 대치동 쪽으로 옮기게 됐을까 완전 빌라촌에 빌라 하나를 빌려서 들어가게 됐어요. 어머니를 이제 좀 돌봐드려야 돼가지고. 그랬더니 너무 삭막해서 뭐 어디 나가서 사진 찍을 데도 없고 빌라촌에 뭐 옥상 올라가 봐야 남의 집 옥상밖에 안 보이고 너무 좀 약간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제 작업실 조그마한 작업실에서 그냥 이렇게 상 드리고 이제 그 근처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래서 여기 너무 답답해서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선능역에 선능 아토를 운영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가야금 하시는 선생님인데 거기가 원래 가야골이라고 이제 그 국악 전파를 위해서 되게 애쓰시는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가까이 이사 왔다니까 이제 구경을 오셨는 거예요. 구경을 오시더니 이제 제가 하는 거 이제 보시고 이제 이랬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그 인원이 이제 좀 늘어나서 이제 극장은 마스크만 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극장에 오셔도 되니까 이거 시상식을 아트홀에 와서 하시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아니 이게 뭐 예산을 어디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돈으로 밥만 사드리는 그런 거라서 극장을 빌릴 돈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2시간만 빌려도 극장이 규모가 77석짜리인데 어쨌든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돈은 뭐 어디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못 빌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은 자기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네. 그래서 뭐 공연도 있고 뭐 수업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조율을 하면 비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하시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시간을 조율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자기가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 와서 시상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갈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북토크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우리 넷이 앉아서 그냥 개인적으로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랬는데 극장에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북토크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북토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면 와서 뭐 누가 음악 연주도 하면 좋겠네? 그래서 음악 연주자도 하나 누가 와서 낭독도 하면 좋겠네? 그래서 낭독 코너도 점점 콘서트가 되어가는 늘 때도 거네요. 있고 뭐 못 늘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한솔수북 책이 한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솔수북에서 이제 다 오셨거든요. 근데 그 한솔수북에서 책앤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세요. 그 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채널인데 거기 촬영팀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네 책이니까 촬영하셨잖아요. 근데 그 촬영팀에서 이거 매달하시냐고 그래서 매달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네가 와서 매달 이걸 찍어서 책앤TV에 올려도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제가 찍어서 뭐 촬영해서 그거를 할 여력은 없잖아요. 지금 이거 하기도 저는 힘드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걸 뭐 누구 돈을 주고 시킬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걸 해주시면 그게 어쨌든 유튜브 채널에 계속 올라가면 이게 아카이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작가나 그 책에 대해서 누가 검색을 하면 그게 뜨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가 그 책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 채널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촬영팀이 들어오게 돼서 이제 매달 촬영해서 네, 유튜브, 점점점 예, 유튜브 커지게 채널에 된 거네요.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늘 옆에서 항상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뭐 방송국에 들어갈 때도 정말 우연치 않게 예, 방송국 메인 작가가 내 그림책 봤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방송에서 일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 옆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아 이제는 내가 후배들에게 뭔가 기회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막상 후배들에게 뭔가 아, 밥이라도 사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더니 또 옆에서 막 이렇게 그리고 뭐 행운권 추첨할 때 쓰라고 막 다시마도 보내주시고 막 예 뭐 책도 보내주시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 기념품 같은 거 자기가 받았는데 안 쓰고 그냥 갖고 있다고 행운권 추첨할 때 쓰시라고 저한테 주시는 분도 있고. 하고 이제 저 처음에는 이제 막 동생한테 뭐 너 가진 거 있어 빨리 내놔봐 막 이제 이랬더니 동생이 또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니네 언니가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니가 초인놈 밥상을 해. 그러니까 그 친구들 니네 언니 식당 냈어? 그런 반응도 진짜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막 선물도 막 묻어다가 행운줄 추면서 나눠도 드리고 그래서 실은 시작은 제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옆에 분들이 자꾸 그렇게 도와주셔서 키워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30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 31회 이제 좀 있으면 해야 되는데 60회까지 해보고 환갑잔치처럼 하고 끝내는 게 제 이제 일단의 그 기본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30회는 했으니까 30회 더해서 한 60회 하고 환갑잔치처럼 뭔가 파티하면서 끝내야지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컨텐츠를 쌓아오셨잖아요. 계속 쌓아오셨고 또 뭐 해외에 나가실 때도 어쨌든 또 영어를 또 준비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준비되었던 것에 이제 기회들이 아마 오지 않았나. 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니까 또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싶어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통도 많고 우울감에 빠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또 의미도 있는 이런 일을 지금 계속 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신, 그렇게 인생을 좀 의미 있으면서 재미있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셨으면 내가 뭐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조그맣게라도 허술하더라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처음에 허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일단 시작을 해놓으면 이게 눈덩이 굴러가듯이 이제 조금씩 굴러가다 보면 이게 속도도 좀 붙고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뭐가 내용도 충실해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던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양말을 신게 되고 그게 실은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양말 신는 애기 없잖아요. 처음부터 뛰는 애기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4살, 5살 되면 애가 걸어가고 뛰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이전에 기는 거부터 시작하고 뭘 잡고 일어서는 거 그렇게 다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처음부터 어른처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생아잖아.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신생아니까 요만큼만 해도 너무 잘한 거지 라고 스스로를 그러니까 용기를 자꾸 주시고 일단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아니면 나 저거가 되게 좋아 보여. 그러면 일단 조그맣게 아주 사소하게라도 시작을 하고 거기다가 하나씩 붙여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제가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게 강한 바람일 수도 있지만 따뜻한 햇빛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 사회에게 재미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정말 작게부터 크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좀 따뜻한 햇빛으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정말 되게 큰 영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활동하시는 거 저도 이제
응원을 하고요. 네, 앞으로도 또 창작 활동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